등산로 인근의 무허가 식당에서 오수를 흘려보내 하천이 오염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등록 습지인 우포늪 인근 산속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돼 습지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창원시의 대형 쇼핑몰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에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쏟아진 호박으로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 올해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등산 뒤에 산속 식당에서 식사하며 피로를 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식당들이 무허가인데다 오수를 그냥 흘려보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모습입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산객이 많이 찾는 창원 비음산 용추계곡. 등산로 주변 농수로물에 거품이 끼고 악취도 납니다. 농수로를 따라 올라가니 나타나는 것은 한 식당.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이 농수로로 쏟아집니다. 또 다른 식당. 가려진 나무 판자 아래 배수관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화장실을 이용을 하면 위에 물이 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정화조가 이쪽에 있으니까 물 나오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농수로에 쏟아지는 배수관 물을 받아봤습니다. 음식 양념으로 보이는 물질이 떠다니고 색깔도 탁한 오수입니다. 농수로가 이어진 저수지에는 기름띠 같은 초록색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저수지는 생태하천인 창원천과 연결됩니다. 정화가 되지 않은 물이 수로를 따라서 고스란히 흘러가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은 지금 옆에 있는 용추 저수지로 흘러가고요. 생태하천을 복원한 창원천을 고스란히 그대로 흘러갑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지어진 식당 4곳은 모두 무허가 업소. 창원시는 영업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속 업무 등은 타 부서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조리탕 판매하고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하게 알게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자체를 갖춰야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축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창원시의 사실상 방치 속에 무허가 식당 영업으로 생태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불법 환경오염은 창원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녕의 한 야산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람사르 등록 습지인 우포늪의 오염까지 우려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1km가량 올라간 산속. 높이 8m 가림막 안에 플라스틱과 비닐 등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에 녹슨고철, 정체불명의 산업 폐기물까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입니다. 흉물스러운 쓰레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애초 자동차 부품 공장 예정지였지만 땅 주인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1년 동안 땅을 빌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돌아온 분에서 동네 피해하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그가 안 되니까 그게 불법이 되더라고요. 창녕군은 버려진 쓰레기가 300톤에 이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행위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렸고 기한 내에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람사루 등록 습지인 우포늪에서 10km 떨어진 상류 지역. 주민들은 곧 시작될 장마가 걱정입니다. 침수수가 생기지기나 이래가지고 한다 하면 이게 알로 결국은 하천으로 내려오면은 이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여기 우포늪 개와야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쓰레기 방치로 토양 오염에다 우포늪 오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유통대기업 신세계가 창원시에 대형 쇼핑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경남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만들어진 대형 쇼핑몰에는 4개월 만에 1,000만 명이 다녀가는 등 경남의 유통가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시에 문을 연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축구장 1개 면적에서 쇼핑과 문화, 레저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장 140일 만에 1,0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와 유사한 대형 복합 쇼핑몰이 창원에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39사단 이전 개발지 가운데 상업 용지 3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내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신세계그룹에서 스타필드 인허가 신청을 하면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도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긴장하며 반대 입장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의령이든지 함안, 그다음에 진영, 그다음 창원 전체 일대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에 갖고 있는 거죠. 인구 107만 명인 창원시에는 백화점 5곳, 대형마트 11곳,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34곳이 영업 중입니다. 당장에 우리 시민들은 조금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이 지역에 살시고 계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옵니다. 유통업체 포화 상태인 창원 지역에 또 다른 대형 유통시설 개장에 대한 창원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사과 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경남 밀양 얼음골에 내린 우박으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농가가 피해를 입어 올해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갑자기 우박이 쏟아집니다. 조약돌만한 우박부터 골프공 크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1일 10분가량 내린 우박에 한창 자라던 사과 대부분이 상처가 나고 멍이 들었습니다. 나뭇가지도 찢기고 벗겨졌습니다. 이 농가에는 사과나무 2,500여 그루가 심겨 있는데 이 가운데 92%가 우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를 재배하는 800헥타르 가운데 60% 이상이 피해를 입은 상황.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농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것만 전체에 90% 그래 되니까 지금 농비 들은 것만 해도 뭐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박 피해는 이렇게 심하게 받은 일은 처음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얼음골 사과 생산량은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시는 병충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나무가 수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수세를 회복해야 내년도 또 그다음 연도에 과실을 정상적으로 착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제 대처법상 없는 영양제를 지원하기로. 계속된 가뭄에다 우박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진주시가 66억 원을 들여서 새로 단장한 중앙지하도 상가가 오늘 공식 개장했습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에나물로 재탄생했지만 점포 3분의 1이 문을 열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정성스레 염색해서 말린 꽃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진주 중앙 지하도 상가 에나물에 청년몰에 입점한 20대 청년 상인의 포부는 큽니다. 젊은 상인들이 으쌰으쌰해서 즐길 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을 많은 진주 시민들이 오셔서 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력을 되찾은 모습에 시민들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진주 시내가 중앙지가 전부 다 죽었어요. 외지로 다 빠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발전 있는 진주 시내가 됐으면 좋겠고요. 65억 7천만 원을 들인 이번 공사로 청년몰 20곳 등 점포 114곳이 들어서고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공간과 시민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대책광장이 조성되면 대책광장 지하를 통해서 이 지하 상가를 거쳐서 중앙시장, 중앙대로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우리 진주의 구도심 활성화의 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시는 진주대첩 기념광장 아래 추진되는 지하 주차장 건립은 문화재 조사로 오는 2020년쯤에야 완공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활성화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7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유찰된 점포가 32곳이 남아 다음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유동인구가 강점인 지하도 상가. 원도심의 활력소로 거듭날지 기대가 모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양산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가운데 경상남도가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산 AI 발생 농가 주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모두 105농가에서 가금류 6,4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를 각각 16곳과 4곳으로 확대 운영해 AI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와 경남도청, 경남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늘 저녁 사전 모임을 했습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과 류순현 경남도청 권한대행,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각 기관 고위 간부 15명은 오늘 저녁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무상급식 재개 방안과 학교 용지 매입비 정산 등 교육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가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32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27척 모두 수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절반이 넘는 14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이 8척, 대우조선해양이 5척을 수주했습니다. 조선 빅3가 수주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수주 금액은 시장 가격 기준으로 22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